오늘은 약속한 대로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병들은 암도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또 심장병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뇌졸중, 이 반신불수되는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그 넘버원은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는 아주 그냥 급속하게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이번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혹시 다음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되고 있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당뇨병은 잘 아시겠지만은 몸에, 피에 글루코스 당이 넘쳐나게 많아서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소변이 달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뇨병은 그 병 자체보다도 합병증이 아주 무서운 병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당뇨병을 가졌다 하면은 70%의 환자가 심장병 환자입니다. 심장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라고 하면은 80% 내지 9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아주 무서운 고혈압 환자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되면은 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이 망막이 망가져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맹인이 되는 사람 절반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 발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썩어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픈데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다리를 잘라,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사람의 절반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대로라면은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3사람 중에 1사람이 당뇨병 환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뇨병이 없다 해도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아주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원인을 알아야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 혹은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설탕을 아무리 먹어도 당뇨병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당뇨병이 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물론 설탕이 우리를 비만하게 하고, 비만이 나중에는 당뇨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뭐든지 당뇨병의 원인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92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91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여러분 아무도 여기 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1927년 전에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서 놀래 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아주 신비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학생 남학생들을 볼런티어로 모집해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룹에는 고지방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이틀 동안 먹게 했어요. 고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올리브유, 버터, 계란 노란자이로 만든 마요네즈, 20% 크림,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 다음에 둘째 그룹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우리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라고 자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죠. 근데 주로 탄수화물 음식, 밥, 설탕, 캔디, 제과, 흰빵, 구운 감자, 시럽, 바나나, 흰밥, 오트밀 이런 것들을 이틀 동안 먹게 한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그 이튿날 혈당을 쟀습니다. 자,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그룹의 혈당이 높아졌을까요? 둘째 그룹? 첫째 그룹? 첫째 그룹 손들어. 둘째 그룹. 막상막하네. fat. 여기 그 F라고 썼죠? 이게 F가 fat입니다.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이 아주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반면에 C는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은 12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여기 60분, 30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60분, 120분인데 지방을 많이 먹은 그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은 그룹이 배나 높이 치솟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실험 결과를 놓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결과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고개만 갸웃거리고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이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같은 실험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을 7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에 총 2680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게 남학생들이니까 보통 2680칼로리의 음식을 먹게 했는데 단백질은 80g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2680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면은 기름을 많이 먹어야 돼. 지방을. 그래야 2680칼로리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늘려가면서 지방을 조금 줄여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탄수화물을 이 카보하이드레트를 이 500g으로 늘렸을 때 단백질은 항상 80이었고 기름이 40g밖에 먹질 않았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그 음식 패턴으로 주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내었는데 보니까 이때도 지방을 많이 먹은 학생들의 혈당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방을 제일 적게 먹은 학생들이 그 혈당이 제일 낮았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은 사람들의 혈당이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해놓고 나서도 이 확실하게 이 분명한데 왜 그런지를 그때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하고 그냥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이 지나서야 이 당뇨병의 신비,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원인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옛날에 배운 의사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자,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 아주 좋은 이 도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것이 세포입니다. 세포막입니다. 이렇게 세포가 큰데, 자, 넘버 1이 있고, 넘버 2, 넘버 3, 넘버 4, 5, 6가 있어요. 자, 넘버 1. 자, 혈당,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 바깥에 이 당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피곤하잖아요. 이 열량을 만들어 칼로리가 번합해 가지고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은 무슨 원인인지 모르게 아무리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갈 수 없는 병. 이 바깥에 당이 많이 쌓여가지고 세포 안으로 정작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이렇게 나오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아주 고심을 연구를 하던 중에 전자현미경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이 측정하는 법을 자세히 보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혈당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단계로 인슐린이 이 췌장에서 나오는 당을 이 세포 안으로 이 인슐린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인슐린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몇 단계, 한 서너 단계를 거쳐서 효소 성분을 띤 그런 성분이 몇 단계를 거쳐서 이 안에서 이 당이 들어오는 문을 인슐린이 열게 해줘야만 그때 이 문이 열리고 당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먼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슐린도 이 혈중에 굉장히 많은데 못 들어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문을 열면 당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서 열량으로 쓰고 나머지 많은 그 당은 글루코겐이라고 이 혈당을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간에 저장을 해서 밤에 밥 먹은 지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당이 떨어지니까 간에서 꺼내 가지고 계속해서 열량을 제공해서 우리가 밤에도 뇌가 죽질 않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단백질도 만들고, 이 글루코스, 이 혈당 가지고 단백질도 만들고 지방도 만들어요. 남는 것은. 자,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을 발견해 가지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왜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빨리 못 들어갈까? 이 피에, 그러니까 피 중에 당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 몸에 메시지가 가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펌프해냅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가면은 덩달아서 인슐린도 막 올라가요. 그렇게 당도 높고 인슐린도 높은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실험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드디어 2013년에 그러니까 2010년 그때부터 이 당뇨병의 원인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그때 그 실험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이 당뇨병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당뇨병의 전 과정을 한눈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당뇨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당뇨병이 생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비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비만이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 몸에 지방이 많이 끼기 시작해요. 지방이 많이 끼기 시작하고 이렇게 비만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높아지는 게 공복시 혈당입니다. 공복시 혈당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덩달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이 따라서 높아지기 마련이에요. 그 세포 안으로 당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요.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 이때 그 혈당을 재면은 항상 이때부터 99, 100, 110, 101, 103, 104, 104 이렇게 올라가요.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요. 비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인슐린도 항상 이 피 중에 혈중 인슐린의 양이 높아져 있어요. 이렇게 높아지다가 어느 한 지점이 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양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당뇨병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를 당뇨위험군이라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부릅니다. 프리다이베터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부터 당뇨병 진단이 나고 의사 선생님이 당뇨약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심한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게 돼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양은 떨어지니까 테라퓨틱, 그러니까 당뇨약을 이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부터 아주 전적으로 많이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암이 발생하게 돼요. 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2013년에 발표됐어요. 당뇨 진단을 받을 때부터 당뇨 진단 받을 때 그 이전 오래전부터 사실은 당뇨병이 진행돼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이라고 기준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90이 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콜레스테롤이 200으로 이렇게 정했지만은 우리는 150 이하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200, 190, 180도 심장병에 걸려 죽어요. 그런데 150이 되니까 심장병에 걸리던 사람도 낫게 돼요. 그게 정상 콜레스테롤 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혈당도 100이 정상이라고 정했지만 절대 그거를 안심할 그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90이 정상인데 사람들이 98, 99 이렇게 101, 102, 103, 104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언제부터 혈당이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가요. 당뇨 환자의 진단을 받을 때.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까지의 대개 걸리는 년수를 치니까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은 내가 벌써 13년 전부터 내가 당뇨병을 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인슐린 생산 중지를 일으켰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받자마자 이제 약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뭐 교통사고나 뭐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해부해 봤는데 해부해 보니까 당뇨병 진단을 받을 당시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췌장에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셀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한 50%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세포의 그 췌장세포가 베타셀이 50% 죽었을 때가 당뇨 진단을 받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아주 오래 앓다가 약을 먹거나 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죽은 사람을 부검해서 췌장세포를 살펴봤더니 80%의 췌장세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췌장세포가 죽었을까? 이것도 또 알아내야 되잖아요. 왜 췌장세포가 죽었을까? 아까는 아까 내가 한 가지를 뺐는데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인슐린이 들어가는 수용체 안으로 잘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연구가 더 나오는데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1927년에 연구한 그 연구에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인슐린이 들어가는 문이 막혀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 안으로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원인을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던 인슐린이 딱 끊어졌을까? 이렇게 아주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랬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기름하고 뭐하고 이 인슐린하고 인슐린 생산하는 거하고 뭐 상관이 있겠다, 그런 가설을 가지고 이 건강한 사람의 췌장 세포를 떼서 실험관에서 배양을 했습니다. 페트리 디시라고 이 배양 접시에다 거기다 영양분, 또 습기, 온도, 그 다음에
pH, 그러니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서 인큐베이터 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췌장세포가 막 자랍니다. 몸 바깥에서 자라요. 그렇게 그 자라나는 그 췌장세포를 가지고 이 보니까 기름을 많이 먹었더니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 그래서 기름하고 연관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성장하는 베타셀에 지방을 넣으면 지방을 흡수하자마자 곧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만성적인 혈중 고지혈은 그러니까 피 속에 지방질이 높으면은 췌장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베타셀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게 2010년입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분해된 지방이 이들 세포의 기능을 정지시켜 결국 베타셀을 죽게 한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기름도 여러 가지인데 동물성 기름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기름하고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따로따로 실험해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팔미테이시라고 하는 게 이게 포화지방입니다. 동물성 지방이에요. 동물성 지방을 넣었더니 이 췌장세포가 그 죽는 세포의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돼서 8시간, 16시간 되었을 때 제일 많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한 선은 올리에이시라고 올리브유에서 난 그 기름입니다. 이것을 넣었더니 죽는 췌장세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물성 지방일 때에만 췌장세포가 죽더라는 것이 실험으로 나타났어요. 베타셀을 죽게 하는 지방은 동물성 기름인 포화지방일 때에만 발생한다.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그 영향이 미미하다. 왜 그럴까? 그걸 가지고 또 학자들이 또 연구하기 시작해서 왜 동물성 지방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췌장세포들이 죽을까?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바로 동물성 지방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베타셀을 가장 잘 파괴하는 아주 독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LDL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심혈관을 아주 상처를 주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당뇨병도 알고 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그러니까 몸에 이 피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 나는 아버지도 엄마도 당뇨병 아닌데 왜 내가 당뇨병에 걸리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원인이. 포화지방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을 불러오는 주범이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저항을 받는 것을 인슐린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인슐린 저항의 주범이 바로 동물성 지방이라는 거예요. 피 속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그 자유지방산이라고 합니다. 프리 패티 애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췌장으로 가서 췌장세포를 점점 파괴시키고 서서히 베타셀 손상으로 성인 당뇨병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험실에서만 이 시험관에서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에게 혈관에다가 지방질
그러니까 오랫동안 굶는 사람은 그 링겔 같은 거는 이 당밖에 없으니까 사람에게 지방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하얀 지방을 그 주사로 이렇게 놓습니다. 예, 놔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이 지방을 혈관으로 이렇게 주입하니까 혈중 자유지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주사하기 전에 그 주사액에다가 이 바깥에서 촬영을 하면서 그것을 그 지방이 몸에 어디로 가서 어디에 정착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 그 동위원서 이거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그 지방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봤더니 그 주사한 지방이 췌장에 가는 거예요. 췌장에 가서 거기에 낫지. 거기에 딱 있으면서 췌장 세포를 파괴시킨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음식을 먹는 것, 기름 많은 기름을 그러니까 혈관으로 주사 받는 것 똑같이 베타셀을,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낸 세포를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2012년에 결론을 내리기를 포화지방이 췌장의 아주 원수라는 것을, 나쁘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그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유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프리 레디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자유롭게 분방하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말썽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산화물질이에요. 활성산소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췌장에 가서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 췌장에 가서 활성산소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소독약 많이 썼는데 옥시풀? 과산화수소 그 상처 난 데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거품이 막 나면서 소독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나쁜 박테리아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생살, 아주 건강한 살도 막 죽이기 때문에 이건 소독약 좋은 약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독약으로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면은 그 과산화수소 H2O2인데 H2O는 아주 정상이고 거기에 O가 하나 떨어져 나온 일산화탄소가 이게 파괴적이에요. 막 죽여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LDL 콜레스테롤이 이 산화제 그래가지고 옆에 그런 조직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꼭 두셔야 되겠습니다. 닐 버나드 박사가 이분은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내분비과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 프로그램 for reversing diabetes. 우리는 지금까지 당뇨병 한 번 앓으면은 평생 그냥 관리하는 병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평생 이 약을 잊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만 잘하면은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당뇨병도 리버스, 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분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 논문인데
여기에 닐 버나드 박사 이름이 있네요. 성인 당뇨병 위험 요인하고, 그러니까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방이라고 알았는데, 이 의사는 육식이 문제다. 지방도 문제지만 육식이 문제라고 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이게 2014년입니다. 이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 많은 실험을 거쳐서 그게 정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도 문제지만은 살코기, 기름 없는 살코기도 문제라, 동물성 식품이 문제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 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육식하는 사람, 고기를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한 번, 그 이하로 한 주일에 한 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먹는 그런 준채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선을 먹는 채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유, 계란을 먹는 채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채식만, 순채식만 하는 사람, 이 세 그룹,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육식을 하는 사람의 당뇨병이 제일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준육식하는 사람이 조금 낮았고, 페스코 베지타리안, 생선을 먹는 채식가가 그 다음에 우유, 계란을 먹는 채식가가 그 다음. 그런데 순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이 제일 낮았어요. 제일 낮았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물 애호가들이 얘기하는 비건, 이런 채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채식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온전한 채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동물성 음식을 배제할 뿐만 아니고, 온전한 채식은 식물성 기름도 안 써요. 설탕도 안 써요. 백미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음식만 먹는 온전한 채식이 진짜인데, 온전한 채식을 하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낮을 겁니다. 저는 자신해요. 육식 섭취와 성인 당뇨병 발병률을 또 다른 연구에서 2013년에 연구했더니 17,0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육식 섭취를 늘려갔을 때 성인 당뇨병 발병률은 비례적으로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고기를 매 50g을 먹는 거기에 해당해서 8%의 당뇨병 위험률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당뇨병을 유발하는가? 답은 포화지방, 즉 동물성 기름이 많은 그런 포화지방과 육식을 함으로 당뇨병이 생겨난다. 이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다 폐암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담배 피워도 90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이 많은 육식을 섭취하는 사람마다 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의 역할이 있어요. 아무리 기름을 많이 먹어도 끄떡없는 그런 타고난 그런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담배가 폐암을 90% 그 원인이 되고 있어요. 90%의 원인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포화지방과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이 성인 당뇨병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원인이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당뇨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후반부는 어떻게 당뇨병을 고칠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인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로 더 나빠지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컨셉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금은 당뇨병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치료지 다른 것들은 그냥 증상 치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과 췌장의 베타 세포의 파괴로 인해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니까 50% 베타셀이 파괴되고 80%가 파괴됐는데 그거 한번 죽은 베타셀은 다시 재생을 못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태반의 의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칼로리 섭취량을 줄일 때 인슐린 저항과 베타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베타셀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다. 그 살아있는 그 정상적인 베타셀을 바깥에다가 배양을 했더니 그게 막 자라나는데 왜 몸 안에서 아주 좋은 그런 그 배양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부활을 갖고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다시 고쳐질 수 있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하느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인 당뇨병은 철저한 건강식으로 되돌릴 수 있음이 다음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영양소가 많은 고영양소 음식, 영어로 High Nutrient Density, 그러니까 영양소 그게 아주 밀집된 영양소가 가득 찬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그 영양소는 채식에만 있지 고기에는 절대 없습니다. 고기에는 비타민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다면 조금 거짓말이지만 조금 있어요. 아주 눈곱만큼만 있어요. 그 다음에 항산화제, 이 아주 그 고쳐주는 그런 그 산화제를 없애주고 고쳐주는 항산화제가 고기 속에는 거의 없어요. 아주 눈곱만큼밖에 없어요. 항산화제, 비타민, 그런 좋은 그 무기물질 이런 것들이 채소 속에만, 채식에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채식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고기에는 지방하고 프로테인밖에 없습니다. 다음 도표는 이 13명의 사람을 가지고서 그들이 채식했을 때 이게 7개월 동안 채식을 하게 했더니 저들의 당뇨병 그 아주 정확한 당뇨병 수치 그 검사로 그 나타내는 수치가 HbA1c입니다. HbA1c가 그 다음에 HbA1c와 몸무게가 낮아졌다. 다시 말하면 당뇨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해서 밝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 HbA1c가 보통 6 이하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5.8이 정상, 5.8 이하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6 이하가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7, 8, 9, 10, 11, 12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이 당뇨가 아주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채식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7개월 동안 하게 했더니 여기 1, 2, 3, 4, 5, 6, 7개월 그러니까 기간이 갈수록 이 HbA1c의 수치가 점점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만 떨어지는 속도가 늦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 정상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준당뇨병 수치로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계속해서 채식을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뇨병을 치료하는 원인이 되는 기름하고 고기를 안 먹고 아주 영양가가 높은 채식을 하게 됐더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 이거는 비만도예요. 이거는 BMI. 비만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주 뚱뚱해서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른 것 없어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이 채식을 많이 하면은 천천히 몸무게가 줄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칼로리 섭취가 당뇨병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영양소가 높은 그런 채식이 당뇨병을 회복시키는 건지, 지금까지 이제 옛날부터 당뇨 환자한테는 자꾸 소식하라 자꾸 그랬어요. 많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그런데 그럼 이 소식이 이 당뇨병을 고쳤는지, 소식은 하지 않고 배부르게 채식을 했더니 당뇨병이 떨어졌는지, 그 두 가지를 놓고 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미음 식사를 하게, 그러니까 이 소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사를 했는가 하면 탄수화물 46.4%, 단백질 32.5%, 그 다음에 지방이 20.1%,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게 했고, 둘째 그룹은 음식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으라고. 다만 채식으로 배부르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따라야 될 수칙을 이렇게 정해져서 7가지를 1, 2, 3, 4, 5, 6, 7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째, 적어도 하루에 큰 푸른잎 샐러드 한 접시, 드레싱은 견과류나 씨를 섞어 만든 것을 쓴다. 그러니까 이 드레싱을 만들 때 다우센 아일랜드니 렌치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견과류를 물에 불켜 가지고서 그걸 갈고 거기에 파인애플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레몬을 거기다 좀 섞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 드레싱이 됩니다. 채식 드레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 샐러드를 한 접시, 그 다음에 한 그릇의 채소와 콩으로 만든 쑥, 그 다음에 1 to 2 온스의 생견과류나 씨, 이거는 여기서 썼기 때문에 따로 먹지는 않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 3개나 4개, 사과 아주 크지 않은 중간 정도 3개나 4개. 꼭 사과 아니라도 되죠. 다른 과일 먹으면. 그 다음에 한 큰 서빙의 푸른잎 채소, 버섯, 양파,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 찐 것. 그러니까 쿡한 채소들, 1 서빙. 탄수화물이 적은 호박이나 오트밀, 현미나 야생미, 이런 것들을 먹게 했어요. 그런데 흰 밀가루, 흰밥, 단 음식, 기름 등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는 육식은 한 주일에 12온스로 제한했다고 그랬어요.
저 같으면은 육식 절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안 하면은 효과가 더 빨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 푸른, 그러니까 녹말이 없는 채소, 즉 버섯이나 가지, 고추, 토마토, 컬리플라워 이런 것들은 무제한으로 먹게 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3명 중에 참가번호 4번, 6번, 11번, 13번은 몸무게가 조금 늘었거나, 그러니까 배부르게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변함이 없어도,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거나 변함이 없어도 당뇨 수치는 6%나 감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줄이는 것하고 상관없이 채식을 하면은 당뇨 수치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으로 성인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요 근래에 빛을 봤지만은 알고 봤더니 옛날 1930년대에 연구에서도 채식을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됐었어요. 근데 세상 어느 사람도 거기에 어텐션을 안 했다는 것이 요즘 와서 그게 밝혀냈어요. 그때 그게 뭔가 하면은 채소, 과일, 곡류, 콩을 중심으로 한 채식을 하게 했더니 그 참석한 사람들의 인슐린 주사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식일교회에서 실험한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안식일교회는 1850년, 60년대부터 채식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채식에 관한 하는 안식일 교인들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 25%는 완전히 그런 채식을 하게 했더니 인슐린 주사를 아주 완전히 끊었다고 그랬어요. 끊을 수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논문이 나왔었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채식이 당뇨병을 고친다 콧방귀도 안 껐어요. 콧방귀도. 그 다음에 1958년에도 좀 다른 연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20년이 지나 1944년부터 55년까지 한 연구에서 저자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밥, 이 쌀밥하고 과일만 줬어요. 쌀밥하고 과일만 줘서 먹게 했더니 당뇨 약을 끊고 그 당뇨 현상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환자 25%는 전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당뇨병성 망막증, 이 당뇨병 때문에 눈이 멀게 하는 그 망막증이 있어서 이 사람을 흐릿하게만 보지 제대로 구별을 못하는 그런 환자가 60세 된 환자인데 이미 왼쪽 눈은 보지 못하고 오른쪽 눈은 큰 물체의 형체를 볼 수 있었을 뿐이었는데 채식을 한 지 5년 후에 시력이 더 나빠지는 대신에 점점 더 나아졌다고 보고를 했어요. 5년 후에. 그녀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간판에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신문의 대문자를 읽을 수 있었다. 인슐린을 끊었을 뿐 아니라 혈당은 정상이었고 콜레스테롤을 100이나 낮출 수 있었다. 다른 한 환자는 신문의 대문자만 보던 것이 4개월 후에 신문을 다 읽을 수 있게 됐다. 여기
이 그림 보시죠? 이렇게 그 망막, 이 동공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혈관들이 막 그 붓고 이 골지가 됐죠. 이렇게 막 붓고 파기가 되고 이 망막이 파기가 돼서 이 볼 수 없었으니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혈관이 재생이 돼서 나아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20명을 가지고서 다시 또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 어떤 치료를 받지 않는 그 자기네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많은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들하고 이 결과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당뇨 약을 이 제로라는 말은 다 걷어치웠다는 거예요. 지금 약이 없어요. 먹는 약이. 요 사람은 이 15가지 이만큼 높은 거를 먹었는데 둘은 떨어지고, 이게 전부 다 수치가 떨어졌어요. 수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26개 먹던 사람이 11개로 평균적으로 내니까. 자, 무엇이 이러한 회복을 하게 했을까? 저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금했기 때문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참가자들에게 이 건강식을 하도록 바꾸는데 몸무게가 줄어서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내는지 이 채식을 했기 때문인지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했더니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는 막 억지로 더 먹게 했습니다. 몸무게를 또 떨어뜨리지 않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몸무게를 유지하게 하면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몸무게를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채식이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러한 연구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20년을 더 기다려서 그러한 최근에 그게 나왔는데, 실은 어떤 몸무게가 줄어서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이 자꾸 주어서 먹기 힘들었지만 잘 적응해 나갔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고기, 계란, 우유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이들은 고기 대신 통곡식과 콩, 채소, 과일들을 먹었는데 하루에 65g의 섬유질을 섭취했어요. 65g은 미국 표준인 식사가 제공하는 양의 4배나 많은 양이에요. 채식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육식에는 아무리 질긴 고기라 할지라도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요것만은 기억을 해야 돼요.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은 많은 반면에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식에는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채식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영양소,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채식에가 원래 많이 들고, 육식에는 단백질과 기름밖에 없어요. 저들이 늘 먹던 미국 당뇨 환자식은 표준 미국인 식단에 배나 되는 섬유질이 있어 소위 건강식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과는 몸무게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20명의 환자들이 실험 전과 후의 인슐린 요구량의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도표를 보면은 14일에서 16일 후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여기 보면은 인슐린의 그 필요량이라든지 여기 기간, 걸린 기간, 여기 6일 되었을 때 어떻게 되고, 14일 되었을 때, 이렇게 쭉 나왔는데, 19일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저 20일 기준으로 먹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환자들은 당뇨병을 20여 년을 알아왔고 매일 인슐린을 20유닛 맞던 사람들이었다. 적게는 13일 후에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되었고 단지 2주간 채식을 했을 뿐이었다. 아래 도표는 여기 보면은 요 다음에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혈중, 그러니까 혈당이 음식을 바꾸고 난 요 기준, 요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혈당이 높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나오는 당도 이렇게 되다가 줄어들었고, 몸무게도 적지만은 줄어들었어요. 날짜가 가는 데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인슐린 필요량이, 인슐린 주사 맞던 게 이만큼 30유닛 이상으로 맞던 사람들이 여기 하루 이틀 6일, 7일, 8일, 10일, 12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인슐린 요구량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당뇨병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실험해서 우리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 당뇨병 환자들, 그 환자들이 이 혈당 수치가 아무렇게도 그냥 안 떨어지고 그러던 게 떨어졌다고 막 정상이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뭐 치료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냥 음식만 바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 다음인가요? 그런데 여기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당뇨 환자 아시겠지만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던 환자들이 이 온전한 채식을 했더니 이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평균을 냈더니 평균 206이던 사람이 147로 150 이하가 정상이라고 그랬죠. 147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당뇨만 나은 게 아니고 심장병을 일으키고 뇌졸중을 일으키고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까지 낮추는 그런 음식이 다른 음식이 아니에요. 어제 심장병을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그 음식, 그것이 심장병을 고치고 당뇨병을 고친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음식은 하느님께서 한 분이 우리 몸을 만드셔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심장병에도 좋고 관절염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당뇨병을 치료하면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16일 동안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평생에도 낫지 않던 고질병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온갖 합병증으로 막 수술을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간단한 음식 바꾼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당뇨병 환자나 이런 일반 병을 위해서 통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이 곡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통밀, 귀리, 현미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콩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콩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바로 당뇨 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당뇨 환자도 콩을 많이 먹었더니 콩 속에 단백질이 많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아십니까? 콩 속에 있는 단백질, 같은 콩 100g하고 소고기, 살코기 100g하고 거기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똑같이 꺼내서 재봤더니 31g, 똑같이 31g 들었어요.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옛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모르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 콩을 먹으면은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고기에는 하나도 없는 아주 귀중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된다는 게, 당뇨 환자는 특히 섬유질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섬유질 많은 음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 실험 중에 콩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당뇨 환자에게 어떤 콩이 좋을까? 이 박사 논문 쓰려면은 남이 안 한 거 연구하려니까 별별 걸 가지고 다 검사를 합니다. 다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요. 해봤더니 콩을 여러 가지, 여기다 제가 그걸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콩 중에 제일 좋은 콩, 소화도 잘 되고 방구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콩, 당뇨 환자한테 좋은 콩이 갈반조입니다. 영어로 칙피 아세요? 뿅아리처럼 생긴 콩. 그게 당뇨 환자는 좋다고 이렇게 연구가 발표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섬유질을 당뇨 환자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섬유질을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거를 실험으로 이렇게 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어요. 이 실험은 그 닐 네들리 교수가 쓴 프루프 파지티브에 나온 그겁니다. 그 내용. 사과를 주스를 짜가지고 먹었더니 혈당이 72 정상에서 30분 후에 쫙 올라가요. 이 빨간 선이 올라가면은 덩달아서 혈당이 올라오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내버려. 그러면은 그 인슐린이 많이 나오니까 혈당이 그냥 낮아지는데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한 53까지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이게 72 이상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사과 강한 건 먹어도 그렇고, 근데 사과를 통째로, 껍질째로 그렇게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갔다가 제일 밑으로 떨어진 게 6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당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는 섬유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섬유질이 왜 그렇게 좋은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또 이제 현미밥하고 백미밥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혈당이 올라가요. 60분 후에 이렇게 올라가. 그러는데 이게 백미예요. 이게 백미고 이게 현미인데, 백미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현미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식이섬유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섬유질 유무에,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혈당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지속되느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실험해서 여기 그냥 설탕 녹말 표준 식사 녹말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섬유질을 먹었더니 수용성 섬유질 솔유어블 다이어터리 파이버 이거를 먹었더니 혈당이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먹으면 막 허기지고 배고픈 게 없어요. 4시간이 됐는데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거는 이 섬유질 때문이에요. 섬유질 때문에. 섬유질은 혈당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끈기 있게 정상 혈당치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아주 서서히 췌장의 지방도 제거해 주어 새로운 췌장 세포 생성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 수용성 솔리아블 다이어터리 파이버가 섬유질이 췌장에 가서 기름을 머금고 간으로 가져와서 간에서 처분하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채식이 왜 좋은지 많은 이유가 아주 속속들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유익한 섬유질인 채식에만 있고 육식에는 전혀 없다. 질긴 고기에 좀 있어요? 아무리 질긴 갈비살 고기에도 섬유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식에만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채식이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바른 처방이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이제 친구 집 초대를 받고 그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이를 보고 물을 내렸더니 파란 물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집에 수도는 이게 파란 물이 나오나? 조금 있다가 궁금하니까 또 물을 내려봐. 또 파란 물이 나와. 이게 궁금해서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가 이렇게 하나 달렸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스펀지예요. 스펀지에 파란 소독약을 머금게 해가지고 그렇게 달아놓으면 매번 물을 내릴 때마다 그게 서서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당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서서히 내주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나왔다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섬유질이 왜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한다고 시도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못 얻습니까? 왜 많은 사람이 채식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결과를 못 얻는가? 그것은 적당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당히 채식을 해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좋아하죠?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예요. 원희시 박사가 말한 대로 채식도 적당히 하면 그 결과도 조금밖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당뇨병도 음식을 철저히 바꾸지 않으면 그저 그런 결과를 얻을 뿐이어서 결국은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당한 다이어트가 적당히 눈멀고 적당히 신부전증에 걸리고 적당히 하지절단을 하게 한다. 모든 일에 적당히 하는 것은 여기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의 격언대로 높은 표준을 세우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Shoot for the moon. If you fail,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달을 향해서 쏴라.
만일 실패해서 단을 못 맞춘다 해도 그래도 별에는 안착할 것 아니냐. 목표를 아주 철저한 채식을 하는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해 나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병을 어느 천년에 고칩니까? 여기 봤죠? 단 16일 만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이게 온전한 채식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이 식욕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고기 먹고 싶고 막 갈비 뜯고 싶고 그 생선 먹고 싶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대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기름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선지국도 이제 끝바이. 순대도 이제 끝바이. 무엇보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돼. 기름을 먹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기름을 태우면 냄새 좋아요? 아, 냄새 좋아요.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이 맛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잡수시려고. 이거 다 기름 내 거. 넌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욕심쟁이셔서 그러셨어요? 그거 아니죠? 나쁜 거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이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정해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민의 복의 기관을 삼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청종하고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기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 규례를 다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지금 말로 번역하면은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모든 질병 그것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실수해서 그걸 먹어서 병이 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돌아와서 원래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그렇게 원해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일은 제가 성경에 아주 감추인 그런 이 건강에 관한 기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원래 계획된 대로 그 면역력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제가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으면은 제가 그 면역력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